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와 함께하는 TV의사 서점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은 걸 바꿔놨는데 그중에 바꾼 것 중 하나가 음주 문화입니다. 네. 홈술, 집에서 먹는 거, 그리고 혼술, 혼자 먹는 술, 이런 문화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게 절제가 어려워서 좀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좀 간에 영향을 미치겠죠? 저도 그 뼈 관절하는 의사입니다만은 간에 영향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끄는 게 간염, 간암 분야의 권위자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서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TV의사 서점 명의,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윤순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병원장을 맡으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네, 보통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회의 일정이 보통 그 5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회의 일정과 또 업무를 보고 또 오후에는 또 다른 미팅이 있거나 또 이 식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집에는 보통 한 9시 정도에 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시면은 저희 이제 교수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진료 업무도 상당히 높은 그런 일가를 이루셨지만 특히 저희가 유명한 것이 이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로서 많은 그런 명성을 떨치고 계신데 특별하게 이렇게 두 가지 힘든 거를 하시겠다라고 했던 선택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1992년도에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병원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은사님이셨던 김부성 교수님께서 이 간장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상 진료만 갖고는 환자를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반쪽짜리 간 전문의밖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를 동행을 같이 해야지 그래도 조금 간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환자를 좀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주변에 그런 이 생명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기초의학에 그런 이제 흥미를 느끼게 돼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의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환자를 진단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연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초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닌 그런 세포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질환이 그런 이 원인이라든지 병태생이라든지 이런 걸 밝히는 게 이제 기초의학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은사님의 권유가 있었다고 해도 거의 지금 92년부터면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병행하실 수 있던 동력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80년대 그 수련회 시절에 그 간파트를 돌면서 이 수많은 이제 간염 환자나 간경화, 간암 환자들을 봤습니다. 당시에는 뭐 간염 치료제라든지 간암에 대한 특별 치료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입원하시면 주로 이렇게 그냥 누워서 영양 주사라든지 뭐 그냥 그 정도 치료하고 스스로 회복되시면은 퇴원하는 거고 못 회복하시면 돌아가시는 거고 이런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로 간 질환을 일으키는 게 주로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런 바이러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을 한 그런 연구도 없었고 그래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호기심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욕망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바이러스가 간염 바이러스가 A형부터 E형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65년도에 B형 간염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1973년도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간염은 있는데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그런 간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바이러스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단을 못 붙이니까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바이러스. 그래서 Non A Non B 간염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도에 미국에서 그런 Non A Non B 간염의 그 원인을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그 C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것을 규명했고 그것을 규명하신 분들이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동안에 그런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간염 환자의 원인이었구나를 이제 밝히면서 PCR을 갖고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C형 간염이 몇 %가 돼 있는지 또 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또 유전자형이 달라요. 그래서 나라마다 유전자형이 다르고 그 유전자형에 따라서 또 치료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형은 더 아주 독성이 강하고 어떤 유전자형은 또 독성이 마일드하고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간암 주범이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이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B형, C형 간염에 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네, B형 간염은 이제 그 현재 그 예방 백신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은 잘 되고 있는데 치료제도 이제 어느 정도 80년대보다는 이제 훨씬 개선이 되고 완치에 가까운 치료가 이제 치료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B형 간염 환자분들이 하루에 한 개씩 약을 드시면은 바이러스가 전혀 활동을 못하고 거의 미미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염증도 안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이제 환자는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바이러스를 완전히 그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B형 간염이 이제 와 있고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지금 아까 또 좀 말씀드렸듯이 이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개발돼서 지금은 이제 완치 시대에 돌입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은 또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B형 간염 예방 백신은 저희가 다 맞잖아요, 의무적으로.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수명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전에는 그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65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 동네 분들이 해갑을 맞으면 큰 잔치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60세를 넘기는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 B형 간염이 걸리면 주로 3, 40년이 되면은 대부분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60을 못 넘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B형 간염이 그 백신이 예방 백신이 개발되고서부터 우리나라에 80년대 이제는 약 전체 국민의 10%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0.3%로 줄어 있고 이하로.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이전에 또 이 연령별로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면 3, 40대의 이 젊은 층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지금 뭐 교통사고라든지 자살 뭐 이런 게 1위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B형 간염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환이었다고 봅니다. 저희의 그 가장 주제인 그 간염과 연관돼서 특히 C형 간염에 대해 있어서는 저도 잊지 못할 참 추억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참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야 이제 그 망치라든가 아니면은 칼, 그다음에 끌먹을 송곳 같은 걸 수술할 때 많이 이제 그 뼈뚫력 쓰게 되는데 제가 C형 간염 환자한테 찔렸었어요. 한 15년 전에. 네. 근데 지금 우리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치료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몇 년간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치의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그 마음의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몇 년간을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현재 그 이 C형 간염이 어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치료제가 먼저 그럼 개발된 거죠. 그렇죠. 90% 이상의 네. 어떤 그 치료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 근데 그 전에 병원장님께서 이러한 환자들을 돌보실 때 어떤 그 경과를 가졌었는지, 뭐 상당히 그 치료함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한번 좀 현재까지 이르는 그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도록 네네.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도 그 약제가 이제 개발이 안 되니까 면역 치료라는 거를 해서 바이러스를 없애겠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인터페론이라는 이제 그런 이 사이토카인 주사 이런 거를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론 주사를 맞으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초창기에는 또 일주일에 3번을 맞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6개월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회생활하는데 또 얼마나 큰 지장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치료받다 자살하는 사례도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유명한 이제 영어 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막 밤에 저한테 전화해 갖고 자기 이제 죽고 싶다라고 이러는 전화까지 받고 그래 갖고 제가 이제 막 달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페론 주사가 별로 효과가 없던 거예요. 한 30% 미만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민이 많았죠. 임상가도 고민이 많고 과학자들도 고민이 많은데 자, 그러면 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한가 하냐면은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나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다른 일반적인 동물 세포나 이런 데서 이게 배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사람 간 세포에서만 배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세포를 이용해서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 간 세포와 유사한 세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배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그런 배양 시스템이 있어야지 어떤 치료의 후보 물질들을 개발한 거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 갖고 얘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검증하면 그게 신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던 중에 2000년대 중반쯤에 그 어떤 독일의 과학자가 그 실험실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아주 업적이죠. 그때부터 이제 많은 과학자들, 제약회사들이
그 이 바이러스 배양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제를 테스트해 본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아주 정말 역사적이고 좀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지금 치료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쓰이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네네. 원래 에이즈 치료제였다고요? 그렇죠. 그 처음에 이제 B형 간염 치료제는 에이즈를 연구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약의 후보 물질로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쭉 스크린하는 의미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B형 간염에도 효과가 좋아서 이게 이제 B형 간염 치료제로서 이렇게 진화하면서 이제 개발되게 된 거죠. 어떤 과학자가 이제 그 에이즈 치료 약물 중에서 그 B형 간염 바이러스에다가 투여를 해보니까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잘 죽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료제로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이제 완치 시대가 왔구나 그리고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지면서 간 기능이 다 정상화되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또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바이러스 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또 그걸 개량형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내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최대한으로 서프레션 해갖고 거의 활동을 못하게 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있어도 워낙 미미하면은 생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이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정복되지 않는 원인이 뭘까? 이 바이러스가 왜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남아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소문을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 포항공대에 계시는 그 이 바이러스 면역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분은 기초 쪽에서 이제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저는 임상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과 이 환자들의 특성과 이런 걸 하면서 국제과제를 같이 이제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지금 이제 이런 항바이러스제 이제 먹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면역 치료로 한번 바이러스를 완치시켜 보자라는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게 국내 처음으로 이제 B형 간염 DNA 치료 백신 개발하신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임상 결과는 어땠나요?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아니고 저쪽 동유럽에 있는 리투아니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임상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임상 시험을 했는데 그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생기는 분들이 한 50% 정도가 생긴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2007년부터 10년까지 제가 이제 단독으로 그 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DNA 백신 연구를 처음 임상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3년 동안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외국에서 나온 임상 결과와 달리 우리나라 환자분들한테는 그렇게 효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럴까를 이제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 성인 때 주로 감염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모태 감염이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애를 낳을 때 그때 감염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체내에서 살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는 이 인체의 면역 기능을 이 회피하는 그런 어떤 기전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무척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생물학적 제재를 아무도 이렇게 투여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투여했는데 의외로 이 부작용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반응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런 많이 이제 생체 그런 바이올로직 그런 제재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쭉 듣고 보면 교수님께서 상당히 꾸준히 그리고 선도자적으로 연구를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연구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바이러스도 하고 그다음에 암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간 질환을 전공하는 이제 그 의사로서 현재 다른 약들은 다 출시가 돼 있는데 간 섬유화나 간 경화에 대한 약이 없어요. 그게 아주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간이 염증을 거쳐서 섬유화가 되면서 간경화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간이 이제 꾸덕꾸덕해지면서 굳어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차단시켜서 그거를 다시 소프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약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은 그것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거는 다행이지만 우리가 이제 수명이 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이게 천천히 섬유화가 돼서 80대나 이럴 때 그때 이제 간경화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된다면은 굉장히 또 이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네. 교수님 어릴 적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예, 해요. 예. 교수님께서 고향이 경기도 안성인데 네. 지금 고등학교는 또 춘천에서 나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 때는 이제 그 대부분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학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입시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서울에는 이제 그 전해에서부터 무시험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오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또 법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천상 이제 서울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지방으로 이제 시험 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우연하게도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춘천에서 학교를 나오셔갖고 저한테 이제 춘천에 이제 그 좋은 기숙학교가 있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그 학교를 오게 됐어요. 방문을 하게 됐는데 중학교 때 학교가 이게 보통 시설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70년대 초반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기숙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이전에는 이제 화장실이 다 운동장 한 구석에 이렇게 재래식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층마다 교실마다 다 화장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들은 다 이제 뭐 석탄이나 솔방울 떼고 막 이럴 때인데 거기는 다 스팀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난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체육관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도서관, 음악실 뭐 이런 시설이 너무 멋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기숙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 우리 병 원장님 졸업하신 그 학교가 군인 자녀들 위한 학교였고, 네, 네. 저도 이제 옛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상당히 이 절도 있는 그러한 학생들 모습이나 아니면 이 교복 자체도 마치 육사생도 같은 그런 네. 교복을 입고 다녔던 걸 기억을 하는데, 뭐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지 아니면 혹시 그 규율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숙 생활이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이 엄격한 규율과 그 다음에 단체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아침에 기상 시간이 6시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청소하고 또 구보도 하고 뭐 그래서 마치 군인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고 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기합도 많이 받고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한 방에 이제 4명이 쓰고 또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기심보다는 이제 좀 배려심이라든지 협동심 이런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살면은 아무래도 그런 이기심이 굉장히 더 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 같이 살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지만은 잘 해결하면서 또 우정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후배 간의 그런 우애 관계도 굉장히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선후배라든지 동기들 간의 그런 우애라든지 의리 같은 게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몸이 좀 어렸을 때 약했는데 거기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건강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학교가 군인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도 그 영향을 받으신 건지 네.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육사라든지 공사회사가 그 대학 입시보다 좀 먼저 봤어요. 그래서 일단 사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은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그런 이제 시대였고 또 이제 사관학교 시험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평가하는 계기도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담임 선생님이 시험을 쳐보라 그래서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 이제 1차에 이제 육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부모님들은 은근히 이제 육사를 가기를 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솔깃하다가 저는 이제 그 체력으로 감당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차 시험 가서 이제 체력장 하는 시험인데 거기서 이제 탈락하고 말았죠. 네. 이게 사회적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분들의 인생을 조명을 해보면 대부분 평탄한 인생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의 부침이 있고 불곡이 있고 그런데 역시 그 또 고등학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러한 또 이벤트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저도 새삼 처음 들어서 예.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러한 의대를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손잡고 어렸을 때 하여튼 병원이나 한의원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 막 토하고 배 아프고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주사 한 대 맞고 그 링거 주사 이렇게 조금 맞다가 오니까 금방 배가 싹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마법의 뭐 이런 것처럼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의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과대학 교수라 하면 이제 크게 세 방향의 어떤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진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도 해야 되고,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막 교수님, 병원장님 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삼박자가 고루 맞는 거 이상을 떠나서 약간 좀 삼일치식으로 이렇게 모든 게 잘 이렇게 순탄한 길로 노력한 만큼 보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저희 교수들이 보기에 참 융합과학자, 융합의학자로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두 개의 어떤 균형 잡힌 완전히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된 무슨 결심, 뭐 신념이 있으신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은사님의 그런 권유도 있었고, 아마 그런 제가 아마 어렸을 때 좀 이렇게 특징이 그 호기심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곤충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그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는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한테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맨날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야단을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한다고 귀찮아하시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과학경 시대가 있지만 옛날 아주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뭐 크지는 않지만은 지방에서 이제 학교별로 과학경시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학부에 뽑혀갖고 처음으로 이제 현미경을 접하게 됐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현미경을 접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이 저 과제를 내준 게 뭐냐면은 파리를 그 슬라이드에 놓고 파리의 다리가 몇 개인가를 그리라는 거예요. 현미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맨날 파리만 때려잡는 것만 생각했지. 파리를 그 이렇게 현미경에 놓고 그 다리를 그려가면서 거기 털까지 이렇게 막 기술하면서 굉장히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야, 이런 호기심과 이런 과학에 대한 그런 탐구력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하는데도 주로 이제 문과적인 거는 별로 그 잘 못했고요. 그 과학이라든지 뭐 이제 수학 같은 거를 이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성적을 보면은 저희 때는 이제 이과 문과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이과생들은 사실 문과 공부 안 해도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 문과 성적은 너무 이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탐구력과 호기심이 있었던 아이였고,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면서 대학교 때도 우리가 의과대학 공부가 굉장히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에서는 족보라는 거를 통해서 그냥 그 많은 양을 다 시험을 치려면은 그냥 이렇게 막 예워대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를 못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참 힘들었죠. 그래서 이 의과대학 공부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같은 시간에 하면 반도 못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성격이 그런 연구자로서의 그런 게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귀찮아하는 친구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 자꾸 골치 아프게 그런 걸 생각하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좀 잘 모르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그런 약간 희열 같은 걸 느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념과 근성이 있는 삶 같아요. 그러게요. 예. 교수님께서 이제 교육도 하시다 보니까 후배 의사들
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수님 보면서 융합과학자가 되고 싶다, 연구하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보통 어떤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제자들한테 이런 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처음에 저희 파트 들어오면 한번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생명을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힘들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환자도 또 열심히 봐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파트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너네가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를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걸 자주 얘기를 하고 과연 한국 의료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어려운 수술 외과계 파트는 계속 그 지원을 안 해서 수련의들이 지원을 안 해서 미달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과도 어느 병원은 이제 또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10년, 20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학이 굉장히 급성장을 해왔는데 10년, 20년 가서 진짜 그 생명을 다루는 주요 파트의 의사들이 없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디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의학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젊은 청소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멀리 좀 보자. 멀리 좀 보고 인생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를 쭉 한번 살펴보고 일단 의사의 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단순하게 돈 벌고 단순하게 진료하고 이러려면은 의사 말고도 다른 직업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어떻게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가 이제 아주 그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C형 간염은 이제 주로 간에 이제 침범을 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형 간염이 바이러스가 이 간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껍질과 유전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간 세포 안에서 껍질을 벗고 유전자가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유전자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억 개로 이제 변하면서 얘들이 껍질을 다시 싸갖고 밖으로 이제 나가면은 이 간 세포는 이제 죽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건강한 세포로 또 침범해서 또 염증을 일으키고 간 세포가 죽고 이러는 이제 생활사를 갖기 때문에 간이 점점 염증을 갖거나 간 세포가 죽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다행스럽게 현재는 이제 완치가 된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1989년도에 그 미국에서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2, 3년 후에 그 진단 키트가 발견돼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C형 간염이 걸렸다 안 걸렸다를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치료제는 이제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이 체내의 면역을 증강시켜서 걔들로 하여금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사이토카인인데 이런 약제가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페론이라는 치료로 이 바이러스 간염 환자를 이제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치료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를 세포 내에서 배양하는 이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배양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직접형, 경구형 항바이러스 제제가 개발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환자들 치료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서 현재는 이제 완치에 이르기까지 치료제가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C형 간염이 몇 퍼센트나 걸렸을까를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면 0.7%에서 1.29%, 약 1%가 이제 C형 간염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저 부산 쪽이나 전남 쪽에 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또는 이렇게 연령별로 보면은 연령이 높을수록 또 이렇게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듯이 국내에 이렇게 C형 간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오염된 그 주사기로 인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이 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형 간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오염 원인은 그 바이러스가 묻은 그 주사 바늘을 다른 사람한테 찔렀을 때 그때 이제 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사기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많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이즈와 같이 C형 간염이 같이 공동 감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C형 간염이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이제 자연 경과를 겪나 이걸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한 80여 퍼센트가 만성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을 거쳐서 간경변 그다음에 간암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미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난치성 간 질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초기에 발견하고 그거를 빨리 치료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치료했던 그 증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시작 전에 간염이 아주 심하고 또 굉장히 간이 거칩니다. 초음파로 본 건데 간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 오셔갖고 24주 그러니까 6개월을 치료했더니 간이 이렇게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조직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도 없어지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완전히 없어진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더 심각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배에 복수가 차는 그런 아주 심각한 간경화 환자였는데 증상도 심했고 일단 배에 복수가 차니까 일상생활하기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오셔갖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이분은 조금 이제 오래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6주를 치료하셨는데 완전히 좋아져서 복수도 다 빠지고 간도 정상화돼서 아주 좋아진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우리가 C형 간염은 주로 그 오염된 주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소독되지 않은 미용기구 요즘 뭐 예를 들면은 문신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독이 제대로 안 된 것을 했을 때 C형 간염이 잘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행할 때는 항상 그런 염두에 두시고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형 간염이 초창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 검진으로 C형 간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C형 간염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건진 시스템에서 아직 B형 간염은 항원 항체 검사를 검사해 주는데 C형 간염에 대한 거는 아직 검사를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꼭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건강검진에서 혹시라도 간염 수치가 일부 올라가면은 반드시 C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형 간염이 양성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할수록 더 병이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강한 그 C형 간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병원장 하시면 정말 많은 의사분들 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의사 중에서 최고의 명의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췄나요? 네, 제가 이제 수많은 의사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실력이 요즘에 이제 유명세에 있는 그런 의사들을 많이 이제 찾아다니고 이러는 이제 그 시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지만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교수들은 뭐 이 실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의사,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의사는 환자를 좀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구 VIP 누구라 그래서 잘 봐주고 뭐 또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에서 안 봐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환자를 좀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평정심을 갖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의사가, 따뜻하게 해주는 의사가 저는 최고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평범한 것 같이 들리지만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이 왔을 때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치료하거나 아무렇게나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다 환자가 가족처럼 이렇게 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료를 하면은 너네들이 큰 실수 없이 잘 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뭐 많은 환자를 단시간 내에 보다 보면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사가 최고의 의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같은 의사끼리 기관의 병원장을 소개할 때 프레지던트라 그러지 않고 마이 보스라 그럽니다. 예, 오늘 제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그 보스신 예. 우리 예. 윤순규 병원장님 함께한 시간이 뭐 어떤 그런 그 다른 시간보다 저에게는 상당히 그 남다르게 아유, 뜻깊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병원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네네. 아유,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담하는 이런 프로를 처음으로 해보니까 아주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잘나지도 못한 위인인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함께한 시간을 제가 좀 썸머리 좀 한번 해보면은 우리 병원장님께서는 그 어떤 DNA 백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간암에 대한 표적 유전자 치료도 그렇고 이러한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구상하고 또 손수고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그 비록 실패를 하시고 그러셨지만은 사실 도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언뜻 제가 생각나는 게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그 소련하고 해서 어떤 우주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될 때 왜 달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이지하지 않고 하드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언뜻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서 사과나무가 이미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시기이실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시기신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소기에 어떤 커다란 건승을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병원장님 상당히 그 자랑스러움을 제가 다시 한번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남다르게 또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좋으세요. 네, TV 자서전명의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윤순규 교수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최고의 명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